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화물연대와 정부가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도 마무리되면서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화물연대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철강 제품 운송이 재개된 겁니다. 저희가 일터에 복귀는 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현재 기름값도 안 맞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안전운임제 정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17만 톤의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해당 물량을 모두 출하를 완료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이 일몰제 완전 폐지인지 기간 연장인지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견이 크고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로만 제한돼 있는 적용 품목을 전 품목으로 늘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철강 부분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 논의되어서 빨리 시행이 돼야만 저희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입법부에 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또 투쟁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남아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CJ 대한통운 등 6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 명령과 함께 6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과징금 6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매년 입찰 설명회 이후 모임을 통해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 순위와 입찰가를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 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경주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등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성순례, 내 마음 다시 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들의 우울감을 치유하고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경주시는 이 프로그램을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종교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산업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포항역 출구도로에 항상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마저 높은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철도공단 소유지로 법으로 인정되는 도로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였습니다.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이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포항역 이용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역 출구 옆 도로 150m에 걸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줄지어져 있습니다. 좁아진 도로를 겨우 빠져나가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쪽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나오는데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니까 백밀러에 약간 받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도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시설물 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부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곳에 포항역 안내 도로 표지판까지 설치해 불법 주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경고장을 붙이는 일 외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아무리 붙여도
무서워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문제의 철도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항시에 이전에 정식 도로로 만들려 했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제 철도 시설물이라는 사유로 이관을 이제 제외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관이 안 됐고요. 포항시는 포항 역사부지와 인근 철도부지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관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료 주차장 부지하고 포항역 부지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받을 때 이 부지 전체가 유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철도 시설 부지가 8년째 불법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 국가철도공단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시가 공익신고자를 부당 해고한 후 복직시키지 않은 장애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주의 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8년 공익신고자를 부당 해고하고도 복직시키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경주시는 장애인 시설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부당행위에 해당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자 뒤늦게 이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2분쯤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2층이 모두 타버렸고 화재 진화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도로는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렸던 비는 오늘 이른 아침에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낮 한때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3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도 31도나 3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기계면 봉좌마을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20가구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는 행정구역 또는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로 선정된 봉좌마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홍보관을 설치하고 공유 자전거 도입, 신재생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 탄소 중립 실천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북도 의회 11대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23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울진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7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합니다. 23일 본회의 폐회 후에는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은 680여 건으로 2017년보다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가 330여 건에서 6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노인 학대 사건의 검거율은 23%였고 경북도 2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노인 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국내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501위에서 510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541위에서 550위권에서 40위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순위로는 지난해와 같은 18위로 나타났습니다. QS는 학계 평판도와 졸업생 평판도, 교원당 논문 피인용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는데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29위를 기록했습니다.